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 TV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증상에 사용하는 한약 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많이 떠나셨죠? 우리 주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사촌 형 두 분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물론 80 중반의 나이셨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약뿐만 아니라 한약 제제로도 어떻게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코로나로 인한 인후통, 이 목이 아픈 데는 은교산을 쓴다 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저희 개인적으로 집사람도 약국 임상을 하고 있고, 저도 약학 박사로서 소시적에는 약국도 경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우리 집사람 약국을 제가 도와주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은교산이 최근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인동동굴의 꽃봉오리인 금은화, 또 이것은 의성개나리인데 의성개나리의 열매가 연교입니다. 그래서 은교산입니다. 금은화와 연교, 그렇습니다. 제가 강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오한 발열 몸살 증상이 있을 때, 즉 으실으실 추우면서 으싹으싹 추우면서 열이 나면서 몸이 쑤시고 아프고 머리 아프고 할 때, 이런 증상은 여러분들 독감 걸려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반적인 감기 그죠? 걸려도 이런 증상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보다는 이런 증상은 독감일 경우에 더 많았던 것 같죠. 그래서 보통 한방의학에서는 풍한사에 외감이 됐을 때, 풍이라 하면은 보통 바이러스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찬바람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인데,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 약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한방의학은 정치의학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다스리는 의학학입니다. 자, 한방의학은 어떤 질병명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에 쓰는 약, 이게 아니라 흉엽고만이 있고 왕래한열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 쓰는 약, 그것이 소시오탕, 이런 식으로 증상에 맞는 약을 제시하는 것이 한방의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형방패독산이라는 제가 방제를 선택해 드렸는데, 이것은 오한 발열이 있고 신체 동통이 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독감이든 코로나든 감기든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쓰는 약입니다. 이것이 한방의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약을 쓸 때는 보통 따뜻한 물로 마시고 땀을 좀 내야 됩니다. 보통 이것은 발한시켜서 해열시키는 약이 되겠고, 발한하는 과정에서 소박한 생각으로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쫓아낸다, 땀을 내므로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장준경 선생이 상한노이라는 책에서 춥고 떨리고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 아프면 마황탕이라는 처방을 쓴다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자, 후대에 들어오면서 발전한 처방들이 이와 같은 형방패독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마황탕보다는 이 형방패독산을 이와 같이 춥고 떨리고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면서 이런 증상에 이것을 더 많이 씁니다. 이와 같은 약을 쓸 때는 안세이드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양약입니다. 이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약자죠. non-steroidal, 그쵸? 이렇게 anti-inflammatory drug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이부프로펜,
또 진보된 맥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약들하고 병용 투약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변의 약사님들도 이렇게 소개를 할 겁니다. 제가 많은 치험례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 큰 부작용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가 이원화되어 있죠. 의사, 한의사, 한의과대학, 의과대학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융합치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융합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약물 상호작용 연구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물론 체제가 의료 일원화가 되면서 이와 같은 것이 과학적으로 약물 상호작용 연구, 한약과 양약의 병용 투약할 때의 용량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죠. 그렇지만 우리는 임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에 의하면 별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춥고 떨리고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할 때는 형방패독산 그리고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특정한 회사는 다 뭐라고 하는 약도 있고 그죠?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시작하는 약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해열제, 해열 진통제와 같이 병용 투약해도 좋겠습니다. 이부프로펜은 소염작용도 있고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주로 염증성 질환으로 빨리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춥고 열나는 것보다는 약간 추운 기운이 있다가 열이 나면서 바로 폐렴이나 기관지염, 인후염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방의학에서는 풍열사의 관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풍열이라 하면은 풍환을 우리가 독감이라 그러면 풍열은 코로나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오한보다는 열이 나면서 바로 염증성, 상기도 염증으로 이행되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은 아주 심하게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춥고 떨리고 열이 나면서 온몸이 쑤실 때는 형방패독산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독감이든 코로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감기든 말이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걸 쓴다. 물론 한의사 선생은 맥을 봐서 맥이 부맥이면서 부약삭 하거나 이 같은 맥을 확인하고 이렇게 사진법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투약을 합니다만은 통상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나 감기 걸린 것 같다 또는 감기 기운이 들어왔다라고 느낀다 하면은 경험적으로 이런 처방을 활용해도 괜찮다. 저는 아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밑에 갈근탕이라고 하는 처방은 춥고 떨리고 신체통이 있지만 그 중에 뒷목이 뻐근하다고 하는 항배통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갈근탕을 특별히 골라서 쓰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출퇴근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지방대학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도 방학까지도 늘 이렇게 서울에서 10년간을 이 통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하고 저도 한때는 암 초기 진단 받아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왕도라는 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버스 타고 에어컨 밑에서 잠깐 눈을 감았더니 으슬으슬하면서 머리가 아픈데 뒷목이 뻐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저는 내가 과로해서 혈압이 오르나라고 이렇게 오해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추우면서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아프다, 띵하기 시작하다 그러면 이거는 감기가 들어온다 또는 코로나나 독감, 바이러스가 침범했다라고 인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춥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뒷목이 뻐근하고 뭐 두통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게 혹시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바이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형방패독산과 갈근탕을 합방해서 같이 썼습니다. 한 번에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름을 제가 갈패탕이라고 줬습니다. 갈근탕과 패독산. 저같이 몸이 실하고 건실한 사람의 경우는 이런 갈패탕으로 갈근탕과 형방패독산 합방해가지고 따뜻한 물로 마시고 땀 한번 쫙 흘리면, 뭐 거기다가 덱시부프로펜 하나 정도 먹으면, 옛날에 소시적엔 제가 아스피린 먹었습니다만 요새는 막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또는 덱시부프로펜이나 이런 약들을 병용투약해서 이런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몸은 자기가 감기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듣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런 가벼운 질환 초기에 이것을 다스려 줌으로 해서 사실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한 발열, 두통, 신체통이 올 때 형방패독산과 갈근탕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 이런 약들은 약국에도 전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네 어디서나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사님이나 한의사 선생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감기 초기 또는 코로나 초기 또는 독감 초기에 이런 걸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걸렸을 때 목이 아플 때 또는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뜨끔거리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은교산이라는 처방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런 은교산 밑에 구풍해독탕도 약국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포 한 포씩 포장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한약제제로 출시가 되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은교산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은화, 연교, 인동동굴 꽃봉오리, 그 다음에 의성개나리의 열매, 길경은 도라지 뿌리입니다. 우리는 나물로도 먹지만 물에다가 도라지 뿌리를 찢어서 이렇게 하룻밤 놔둬서 사포닌 약효 성분을 뺀 다음에 먹는 건 나물이고, 그대로 말려서 약으로 쓰면 길경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강한 염증에 좋은 약입니다. 물론 가래도 잘 삭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교산 처방은요, 특히 목 아픈데 인후통이 올 때 여러분들 이걸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도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 또는 엔세이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어떤 종류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병용투약하길 권합니다. 물론 이런 건 약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면 약사님이 아마 답을 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구풍해독탕의 경우도 이런 독감이나 또는 코비드에 인해서 인후통이 오거나 또는 편도선염 같은 게 있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잡병으로 오는 편도선염이 있을 때에도 막 활용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이럴 경우 임파선이 부었을 때, 목에 상처에 임파선이 부었을 때도 효과적인 약입니다. 이 구풍해독탕은. 자, 구풍이라는 말이 뭡니까? 풍사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쫓아낸다는 말이고, 해독이란 말은 열독을 해독시킨다, 즉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염증을 다스리는 처방,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도 연교 들어가고 석고, 해열제, 이열을 치는 약이 들어갔고, 길경, 도라지 뿌리 들어갔습니다. 우방자, 목 아플 때 주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배후가 돼서 아주 효과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또는 코비드 초기에 목이 뜨끔거리고 아프기 시작하면 우선 은교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이 땅땅 부어가지고 막 그냥 염증이 아주 가중되고 심할 때는 구풍해독탕을 선택해 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1차 초기 1차 처방 목감기 또는 코비드 초기 목 아플 때 응교산 2차 처방으로 구풍해독탕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코비드가 이 감기 기침하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 이럴 때 기침의 양상에 따라서 처방을 선택을 하는데요. 저 위에 마행감석탕이라는 처방은요. 이게 기관지염이 아주 심할 때 기침을 하면서 쿵쿵 소리가 울릴 때 쿵쿵 소리가 울리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환자들을 봤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마행감석탕을 선택하는데 가래가 아주 진한 가래가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나오고 누런 가래가 나오고 이럽니다. 왜? 염증이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기관지염이 심했을 때. 그래서 모세기관지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썼지만은 그 질병명을 들이대는 것은 한방의학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기침할 때 쿵쿵 소리가 나면서 울리는 소리가 이렇게 막 심하게 나면서 진한 가래가 나오고 막 악취가 나는 가래가 나오고 할 때 마행감석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맹문동탕이라고 하는 것은 기침을 하면서 토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기침하면서 막 토해. 먹은 거 다 토해. 어린아이도 많이 그럽니다. 이 조담이라고 해서 목에 아주 가래가 말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 가래가 말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막 토하고 이럽니다. 기침하면서 토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맹문동탕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오랜 기침을 할 때 이와 같은 처방들을 맹문동탕 같은 경우를 흔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잡병에서도 예를 들면은 마른 기침을 할 때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조담이 형성되고 기침하면서 토하고 이럴 때 맹문동탕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비드 상황에서 묽은 콧물이 나오고 묽은 가래가 나오고 기침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소총용탕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폐에 찬 기운이 들어가서 그와 같은 증상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총용탕은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황이나 이 세신 같은 이 죽돌이풀 마황, 이거 내몽고나 몽고에서 나는 사막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부를 약으로 쓰는데요. 이런 마황과 이런 세신, 이런 약들이 들어가서 폐에 따뜻한 기운을 넣어줘서 찬 기운을 쫓아내서 증상을 완화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총용탕, 이것은 우리가 증상의 특징이 물과 같은 콧물이 줄줄 떨어지고 물 같은 가래가 나옵니다. 진한 가래가 아니고 물 같은 가래가 나오면서 기침을 한다. 이런 경우에 소총용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는데 오토바이 타고 찡 달렸더니 딱 따뜻한 방에 들어왔더니 콧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그러면서 기침 나기 시작했다. 이게 소총용탕 통증이죠. 이럴 때 쓰는 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처방을 소개했는데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사실은 초기에 이것을 양한방 융합치료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중증으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 잘 기억하시고 가족들한테도 잘 추천해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정을 지키고 100세 시대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기 몸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비드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연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리면서 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